자, 이렇게 거센 빗줄기에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면서 서울에선 집 안까지 빗물이 밀려든 곳도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구조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세대 주택 반지하집에서 살던 가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리춤까지 차오른 물길을 헤치며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잠시 뒤 경찰과 소방관들도 도착합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신사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빌라가 잠겼는데 40대 자매와 10대 딸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방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여전히 물건들이 떠다니고 구조 활동을 위해 쇠창살을 뜯어낸 모습도 보입니다. 이웃 주민들이 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걸 확인하고 구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들다 보니까 손을 쓸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이 했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관들도 폭우가 계속 쏟아지자 빗물 제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신고 접수 3시간이 지나서야 구조 작업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집 옆에 싱크홀이 생기면서 아래 수도관이 터졌고 이물이 싱크홀로 솟구치며 순식간에 집으로 들이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이 차니까 막 쏟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 팡팡 쏟아내잖아, 거기다가. 그러니까 물이 많이 몰리죠. 세 식구와 함께 살던 70대 노모는 당시 외출하고 있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집이 물이 찬데 우리 애기들 좀 도와줘 막 그러더라고. 어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동작구의 한 반지하 빌라에서도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데 아줌마 살던 이제 개를 끌어안고 나오고 아가씨도 나왔는데 고양이 들러 갔다가 폭우에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60대 동작구청 직원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선 길을 걷던 40대 남매가 하수구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찾지 못해 실종됐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하던 남성도 지하에 물이 차면서 실종됐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네, 순식간에 집 안으로 빗물이 밀려들면서 반지하에 살던 가족이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집을 서울시가 앞으로는 짓지 않고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문제가 해결될지 박찬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그제 일가족 3명이 숨진 다세대 주택 반지하입니다. 1층 지면과 반지하 창문 사이 높이 차는 단 7cm. 빗물이 7cm만 넘으면 반지하 집 안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방범용 쇠창살은 탈출과 구조 작업에 독이 됩니다. 출입구가 막히면 창문을 깨고 나와야 하는데 고정된 쇠창살에 막히기 때문입니다. 도둑 돌아서 물론 그거 얘기지만 이거는 사람이 죽어요. 불 났다 하던가 물 날려면 입구로 못 나가 탈출할 수 없으면은. 이처럼 지대와 문턱 사이 간격이 10cm밖에 안 나고 게다가 이 쇠창살까지 고정돼 있으면 현관문 쪽으로 물이 역류할 때 따로 비상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평소 쇠창살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반지하 집을 비롯한 폭우에 취약한 가구를 우선 대피시키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층 건물을 예로 들면 빗물이 반지하층 바닥에 20cm만 차도 물 무게는 약 1000kg에 달합니다. 반지하 거주자가 조금만 늦어도 문을 열고 나오는 게 사실상 어려운 만큼 빠르게 대피 정보를 전달하는 게 관건입니다. 물이 밀려올 때는 몇 톤의 힘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무게라도 내려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충격량은 배가 될 수 있거든요. 지자체는 재해가 발생하면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해 전파합니다. 하지만 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는 반지하 가구를 직접 찾아가 대피를 돕는 비상 인력은 따로 없습니다. 이웃들이 상황에 따라 대피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세입자분들을 다 연락을 해서 다 나와라. 서울시의 경우 반지하 집은 약 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5%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앞으로 반지하 집을 짓지 않고 기존 건축물은 모두 없애겠다고 했는데 재난재해 취약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매뉴얼부터 확립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SNS와 인터넷 인기 검색어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클릭 시간입니다. 그제 인천의 반지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에는 초등학생 3명이 갇혀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이웃 부녀 덕분에 아이들은 모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용감한 부녀입니다.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친구 2명을 초대해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불이 붙어 번진 겁니다. 아이들은 방범창 사이로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하는데요. 지켜보던 한 남학생이 돌을 이용해서 방범창을 부수려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때 파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다가와서 아이들을 차례로 끌어올립니다. 이 슈퍼맨의 정체는 같은 건물 1층에 살고 있는 53살 심동주 씨. 심 씨는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방범창을 발로 차서 뜯어낸 뒤 아이들을 구해냈고 함께 나온 딸은 맨발로 구조된 아이들에게 신발을 벗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 용감한 부녀에게 화재 진압 유공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이것이야말로 현실판 아저씨다. 이웃의 참된 의미를 보여준 부녀 등 찬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근 쏟아진 폭우로 특히 반지하에 사는 분들의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한 주민이 하수 역류 방지 시설이 고장났다고 시청에 다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돌아온 답은 참 차가웠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시간당 최대 96mm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23일 49살 조모 씨가 사는 반지하 집으로 빗물이 들어오고 화장실에서는 하수가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오전 10시쯤 집 앞 지하 하수도관에 설치된 역류 방지 시설이 작동하지 않자 시청에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가 계속 그걸 유지관리해 주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게 아니에요. 재차 도움을 요청하자 언성이 높아집니다. 뭐 반지하를 저희가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반지하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왜 저희가 저기 반지하까지 해서 그 부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열을 뚜껑을 열어서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열어서 아저씨분들이 열어서 좀 홀선을 하시고. 해당 공무원은 피해 주민이 스스로 이 맨홀 뚜껑을 열고 수리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세금 내는 걸 왜 내냐고요.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올라가야 되겠구나. 역류 방지 시설은 하수가 저지대 주택으로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시흥시는 지난 2010년 국비를 지원받아 10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곤 관리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지하 거주민에게 관리를 맡겨왔습니다. 혼자 계속 2, 3일 동안에서 저희도 비상 업무를 하고 또 낮에는 또 민원 접수 받고 하다 보니까. 시흥시청은 시장이 피해 주민에게 어제 전화해 사과했다면서 역류 방지 시설 관리를 시 차원에서 직접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연말 연시에는 화재에 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살아온 60대 남성이 숨지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좁은 방 내부가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관악구 한 다가구 주택 반지하 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10여 분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방 안에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67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수급자라서 돈이 정부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먹고 살지. 몸이 좀 불편하셨어요? 불편만 해갖고 요것이 좀마침도 못 가, 못 나가.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잿빛 연기가 흘러나오고 소방대원들은 주민을 구조해냅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5층 부엌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야라고 소리를 치길래 저희들이 이제 가족들 바로 다 깨워갖고 문을 여는 순간 불길이 엄청 번졌어요. 불이 다른 층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고 소방대가 15명을 구조했습니다.
새벽 4시 20분쯤엔 서울 송파구의 5층 고시원 4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고시원 거주자 30여 명이 대피했는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4층 거주자가 쓰던 휴대용 전열기가 침대로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은 전소했지만 운전자는 바로 대피해 가벼운 부상에 그쳤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이 장면은 영화 기생충에도 나오는 반지하로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형태인 반지하가 영화의 주 무대로 쓰였습니다. 현실 속 반지하는 어떤 모습인지 전현남 기자가 반지하 주거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상자를 접고 있는 반지하방 좁은 창으로 매캐한 방역 연막이 들어옵니다. 비라도 많이 내리면 창으로 빗물이 넘치고 수압이 약해 변기가 화장실 가장 높은 곳에 차지한 그곳. 영화 기생충에서 반지하방은 고달픈 서민의 삶을 상징합니다. 반지하에서 3년째 거주 중인 이모 씨. 방 불을 끄면 밤인지 낮인지 가늠조차 힘듭니다.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빨래에서 냄새 나가지고 한 번 더 빨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습기도 잘 안 빠지고. 환기라도 하고 싶지만 벌레가 많이 들어와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거미를 좀 일부러 안 잡거든요. 벌레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거미들이 있으면 그래도 그 날벌레가 좀 많이 줄어서. 전국의 옥탑방과 반지하에 거주하는 41만 8천 가구 중 39만 가구, 그러니까 9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4년 전부터 반지하방에 살고 있다는 기초수급자 박씨 할머니. 습하고 냄새가 나 불편하지만 이사는 엄두도 못 냅니다. 아주 많이 우라통이 터질 일이 많았지. 불편하면 저 가이당을 고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맞는 데로 이사를 가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이래 힘들어서 사는 거죠. 반지하방은 범죄에도 취약합니다. 지난 3일 한 남성이 봉천동 반지하에 사는 여성 집안을 한참 동안 훔쳐보다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는 주거 공간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주 열악한 지하 주거들은 사람이 살 수 없게 해야 되고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급여를 대상자가 제한되고 있는데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죠. 다만 반지하방 외엔 갈 곳 없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 해묵은 숙제 해결이 관건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